오늘 아침에 세월호 이제 행사하는 거 보면서 전혀 예상을 못 했는데 너무 보니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는데 그냥 계속 눈물이 났었어요. 제일 이제 많이 울었던 게 왜 같은 학생 중에 한 명, 친구를 떠나보낸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다른 분들도 그때 제일 많이 울었더라고요. 저도 역시 그때 제일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또 전도연이 나와서 손스키하고 인터뷰하는데 그때도 또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또 내가 좋아하는 전도연이 그냥 슬픈 눈으로 그냥 그 울먹일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인터뷰를 하는데, 왠지 또 이제 거기서 어떤 시대를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어서 닮은 느낌이 그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울고 나중에 나갈 일이 있었는데 계속 울다가 눈이 퉁퉁 부었어요. 많은 분들이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재명 도지사님도 보니까 눈물을 막 닦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때 똑같은 그 장면에서 우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사진이 잡혔더라고요. 이게 이제 역시 의문 속에 있잖아요. 지금 좀 황당한 것이 이제 조사권 딱 하나 있고요. 책임자가 누군지 처벌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소권도 없고 어떤 그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조사할 수 있는 그 권한,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 처리가 당연히 하나도 안 되죠. 그러니까 개선된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오히려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진짜 완전히 무슨 어지간히 진짜 이용해 먹고 해쳐 먹고 뼈를 발라 먹는다는 등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너무나 무책임하고 황당하다. 아무것도 책임자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국민들은 이게 뭐지? 이렇게 답답한 거 있지. 정말 아무것도 알 수가 없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도지사님이 경기도에다가 다시 또 노란 길을 올렸죠. 이것은 국민들이 진짜 안전에 대한, 이것은 나라가 책임져야 될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이렇게 뒷전으로 미루고 아무것도 이렇게 드러나는 것 없이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산에서 이런 그 행사를 한 거예요. 경기도에서. 그리고 한마디 하셨는데 의미심장한 말을 했죠. 같이 비를 맞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월호 유족들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절감하는 어떤 그런 목소리와 진짜 행동으로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방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진짜 간절하게 호소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진짜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지고 1시간 27분 만인가요? 그 엄청난 그 롯데몰 있잖아요. 완전히 불이 번졌으면 어떻게 됐나요? 그때 그 당시에 완전 1000명 이상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고, 또 옆에는 빽빽한 아파트 단지였었어요. 그랬었는데 소방 훈련되지 못한 아주 그때 그 당시에 또 자기 자신에게 자존감도 떨어지고 라면 먹으면서 거스름 맞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이었으면 파워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단 한 명의 어떤 사상자도 내지 않고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그 일을 처리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어떤 그런 신념이나 이념, 사랑, 이런 것이 전부 다 나에게 체화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 생각해요. 근데 경기도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도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내가 경기도 지사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1300만의 어떤 대표로서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정말 충분히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믿음이 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번에 세월호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마음이 슬프고 하지만 또 이제 뭔가 이런 알 수 없는
그 미궁에 빠진 사건처럼 지금도 계속 보이잖아요. 사람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이상호 기자님이 정말 외치고 외치는 그 목소리, 예, 생생하거든요. 예, 팽목항에서 예, 그렇게 외쳤건만, 예, 그것이 진짜 이렇게 시간과 벌써 5년이 흘렀다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이라도 우리는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이 현재가 항상 뭐가 이렇게 불안하고 뭐가 하나 사건이 터지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런 데서 해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특별수사단이 만들어져서 조사건만 있는 게 뭐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예. 304명이 예. 원인도 모른 채 물속에 가라앉았어요. 지금도 몰라요. 예, 지금도 조사권 가지고 있어도 오히려 그것을 더욱더 알려고 하잖아요. 알려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예, 완전히 그냥 문제거리로 만들어버리고 예, 또 이제 이상호 기자님처럼 그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만드는 이런 어떤 그런 그 기레기들의 풍토가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불행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 불행에서 헤어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전부 다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레기들에 대해서도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해라는 거.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 너가. 그렇게 한심할 것 같으면 그 직업을 갖지 마라. 이렇게 질타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 지금 이 와중에도 재판을 일주일에 2번 받고 있잖아요. 이 와중에도 이제 하신 일이 많아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오늘 36분 전에 제 컴퓨터로 봤을 때 하신 일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재명 표 청소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 조치를 시행을 한다 하는 내용의 이제 뉴스가 올라왔어요. 그때 왜 주로 이제 지하라든지 왜 바람도 잘 안 통하고 이런 곳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햇볕도 잘 들어오는 곳, 이런 좋은 곳에다가 이런 일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쉬고 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펼쳐나가는 것이 뉴스에 났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24개 단지에 설계할 때 그 당시부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것은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나라가 얼마나 건강해져 가는 겁니까?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멋진 소식도 있는데요. 비무장지대 있잖아요. DMZ. 거기를 세계 문화유산, 추진을 한다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추진하는 거니까. 어쨌든 여기는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이걸 만들어 놓으면은 동독하고 소독의 어떤 그런 비무장지대가 있었잖아요. 그런 게 저도 지금도 궁금해요. 뭐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언젠가 기회가 되면 가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찬가지로 남북이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러고 있었습니까? 근데 그곳은 아직도 그대로 천년자연 그대로 있는 거니까 생태계 그대로 보존하고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니까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는 것을 추진을 하겠다는 건데요. 일단 이제 국회의원이 46명이 공동 주최하고 그 다음에 경기문화재단에서 주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다는데 전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추진을 하는 거니까 결과는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알게 되는 거겠죠. 어쨌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멋지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한 가지 정말 최고 하이라이트는 저는 이제 오늘 SK하고 CNC라는 이 대기업에서 이 사람들이 중소기업에다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멋진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솔선수범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또 이제 협약식 하는 그런
영상을 제가 보면서 좀 감동을 받았어요. 예, 이것은 진짜 기업이 같이 상생하는 어떤 모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SK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었나요? 뭐든지 다 저것끼리 다 독식해먹고 도대체가 너가 이 나라에 공헌하는 건 뭐냐? 이렇게 계속 질타를 받아왔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SK가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날 조짐이 많이 보이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용인 클러스터가 경기도로 들어갔잖아요. 그때도 굉장히 뭔가 이렇게 경기도에서 SK가 뭔가 일을 할라나 하는 좋은 느낌 받았는데 오늘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하겠다고 한 게 뭐냐면요. 중소기업 2,600개 회사에다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중소기업 2,600개 그러니까 이 또 이제 그냥 바로 2,600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1년에 선정을 하는 수가 있어요. 500개 이상 되는 기업을 1년마다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연 20억씩 해가지고 총 100억 돈으로 치면 100억 되는 자금에 대해서 이렇게 무상으로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SK하고 CNC에서. 와, 이거 너무 멋진 결정 아닌가요? SK 정말 박수 쳐줘야 되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SK의 대표로 나오신 분, 그 다음에 CNC 대표 나오신 분, 그리고 이제 신생 뭐 이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될 이제 업체들이겠죠. 그런 데 있는 젊은 CEO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SK가 진짜 대기업으로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중소기업하고 같이 상생하는 그런 모델을 먼저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어떤 기업 철학적인 뭐 기업 철학,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겠죠.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나서니까 이게 얼마나 사실 고무적인 일입니까? 이때까지 맨날 세금 떼먹는 뭐 상속세 같은 거 이런 거 쏘게 먹고 있잖아요. 맨날 뒤로 그냥 뒷돈 그 정치권에 그냥 야합하고 뭐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게 실화라는 겁니다. 예, 자기들이 중소기업에 지원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협약식을 한 겁니다. 얼마나 뿌듯한가요? 예, 진짜 그러니까 지금 연마다 매년 이렇게 이제 기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경기도에 가서 그 중소기업을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은 도전해 볼만 하잖아요. 이렇게 대기업에서도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좀 행복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국정원이 무슨 그런 조작을 했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정원은 아주 악명이 좀 높아요, 사실. 근데 이제 지금 이번 정부에 들어서는 그러면은 그 악명 높은 DNA가 전혀 작동 안 되고 그대로 아주 건전하게 갈 것인가, 그것은 몰라요. 근데 우리 주권자가, 우리 국민이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옛날부터 이렇게 조작을 해 왔었던 DNA가 있는 국정원이 지금은 그러면 전혀 안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는 간첩 조장으로 악명을 날렸죠.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는 설마 국가가 그러겠어? 라고 생각을 해줘. 누가 나라에서 들어가지고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을 위한 아주 그냥 충성하는 개잖아요, 완전히. 그렇게 해가지고 간첩을 조작을 해가지고 완전히 멀쩡한 사람 인생을 얼마나 많이 갖다가 엉망을 만들었나요? 다큐멘터리 같은 거 제가 봤거든요. 정말 아주 그냥 치가 떨리는 일 아닌가요? 그 사람들은 아주 멀쩡한 인생을 완전히 망쳤어요. 나라에서 그렇게 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조작을 해가지고 간첩으로 모는 통에. 또 그때 그 당시에는 간첩이 그냥 간첩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그냥 간첩하면은 완전 도깨비다. 간첩하고
이렇게 엮이면은 완전히 가족들 전체 다 몰살된다. 이런 무시무시한 공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공포 정책이 정말 심각했었어요. 근데 또 그 다음에도 이제 그 악명의 DNA는 그대로 이어졌죠. 이명박 때는 또 어떻게 했나요? 종북몰이를 했습니다. 예. 지금은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렇게 전쟁의 어떤 그런 그 공포보다는 평화로 가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만은 이명박 때만 해도 종북이라면 완전히 저 위험한 인간 이러면서 전부 다 멀리하던 그런 때예요. 사실 그거 다 조작이에요. 알고 보면은. 예. 그 중에서 한 명이 제일 타격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문성건 아닙니까? 예. 그분을 조작하는 그 과정에서는 단계를 거쳤다니까요. 그것도 완전 심리학자들을 데려다가 국정원하고 같이 조작을 하기 위해서 그냥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했다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은 JTBC의 스포트라이트를 한번 보시면 알아요. 그것이 시리즈로 만들어 놨거든요. 어떻게 조작을 했는지. 김정은이 아니에요. 김정일하고 문성건은 아무 그런 관계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특별한 것처럼 사진을 합성을 해가지고 조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문성건이 어떤 여자하고 스캔들이 있는 것처럼 그것도 또 사진 합성으로 조작을 했어요. 전부 조작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1, 2, 3단계로 나눴죠. 그래서 일단 권위를 훼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떠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정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파워가 커질 수 있잖아요. 이미 영화배우로서 이제 알려져가지고 존경까지 받으면은 뭔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때는 이명박 정권에서는 그것을 제일 두려워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떠나고 결국은 고립되게 만들었어요. 그런 3단계의 어떤 그런 국정원 조작 팀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JTBC 뉴 스포트라이트에 잘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길 바래요. 그걸 보면은 아하, 지금 이것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그때 이명박 정권 때 한 게 뭔가요? 바로 국정원에서 댓글 조작을 한 사건 아닙니까? 나라에서 세금을 국민이 주는 혈세를 가지고 국민의 여론을 조작하는 데 쓴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그냥 그대로 뻗을 있어요. 그 사람들 할 일이 뭘까요? 그렇게 다 잘렸나요? 국정원은 워낙 비밀스러운 조직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때 그 당시에 나름대로 조작도 어떤 능력이다 이래가지고 자한당에서 망언이 능력인 것처럼 그대로 내려오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당연하죠. 인간의 어떤 인간이 머리를 좀 쓴다면은 우리가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고 결국은 드러나잖아요. 국정원도 그때 댓글 조작한 거 절대로 아니라고 했지만 어떻게 됐나요? 나중에 드러나가지고 감옥 갔죠. 전체 그 지도 편달했던 사람은. 그런데 그 3단계 조작을 똑같이 해경궁 김씨 조작 사건에 써먹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사진 이렇게 글 짜맞추기 있잖아요. 몇 년에 걸쳐가지고 짜맞추기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입됐겠어요. 그것을 하루 저녁에 해내느라고. 그 긴 시간 동안에 일어났던 그 수많은 댓글들, 그걸 가지고 몇 가지만 쫙 추린 거 아닙니까? 추려내가지고 이제 공격용으로 써먹었죠. 3,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해경궁 김씨가 아주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했다 이러면서 전부 다들 분노한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 이름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을 추적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인지가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도메인 관리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남바가 국정원 남바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해경궁 김씨가 해경궁 김씨라는 조작된 내용을 가지고 뭔가 사건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그때 이명박 때 있잖아요. 조작해서 만들어가는 과정하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그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사권 하나만 가지고 시간만 5년이 흘렀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욱더 답답한 거죠. 그런데 자한당의 저 일부 사람들은 일체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는가 봐요. 자한당 사람들은 정말로 희한한 것 같아요. 어떻게 있잖아요.
돈 몇 푼 받은 걸로 그걸로 끝났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어떻게 계속 우려먹냐. 발라먹고 쌈 싸먹고 뭐 뼈까지 우려먹는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잔인하다. 그들이 어떻게 있잖아요. 국민을 대변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 줄 거라고 믿을 수 있나요? 절대로 자한당 저 무리들에게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고 표를 줘서도 안 된다. 이번에 더욱더 크게 절감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한번 보세요.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한테 욕 퍼붓는 거 한번 보세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욕을 퍼붓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무장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민주화를 외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총을 갖다 쏜 전두환을 아주 그 영웅이라고 얘기하는 그 무리들이 자한당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잔인해요. 완전히 사이코패스들이 그 안에 득실득실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인격체를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격체를. 다행히 지금 같은 시대에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이.